그 예측 불허의 알몸 달리기 후 새 친구 옥한, 모모, 아이라는 심장의 고동처럼 의무실로 급히 소환되어 도대체 무슨 일이 터졌는지 털어놓아야 했다. 의무실 선생님은 완전 강력한 분위기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해 저런 수치스러운 몰골이 된 줄 알고 분노했다. 그들은 설명할 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다른 핑계를 찾아봤다. 코듀아 선생님은 괴롭히는 놈들을 미워하는 타입으로 나는 내 편에 서 있단다. 더 이상 숨기지 마. 그놈들의 이름을 밝혀라. 라고 말했다. 내가 그놈들을 해치울 테니 걱정 말아라. 옥하는 우리는 남햄 행성에서 왔으니 그럴 수 없어. 라고 대답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며 동료 선생님의 전화 소식을 전했고 선생님은 서둘러 나갔다. 상사가 노인으로 들어오며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와 개처럼 야단쳤다. 새아이는 선생님의 그 강렬한 모습에 멍해졌고 가엾게도 그 선생님은 채찍에 맞아 몸이 아프지만 한마디도 못했다. 일단 선생님은 그 아이들에게 방을 빌려주며 휴식과 마음의 안정을 주었다. 잠시 후에 다시 와서 이야기를 계속할 테니 모모와 아이라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내일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했어요. 학교 전체가 다 봤으니까. 오랜 세월 쌓아온 순수한 이미지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 모모는 그 외계인 무리들이 너무 끈질겨서 학교까지 쫓아와서 갑작스런 공격을 하니 누가 막을 수 있겠어? 켄은 이번에는 나를 노린 거지 내 보물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티부보 할머니의 힘이 너무 강력해져서 새로 일족이 주목한 모양이야. 이걸 말하니 모모가 그 바보에게 물었어. 넌 언제부터 그 부드러운 아크로바틱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야? 아이라는 방금 전이야 라고 하며 위험에 처했을 때 깨어났고 나는 아름다운 전사니까 엄마의 능력을 쓰는 건 당연해. 그 아이는 사과하며 지난번에 그 기운을 전해준 게 이런 효과였을 거라 생각해. 옥하는 아이라도 자신처럼 목표가 될까봐 걱정했다. 그 말을 듣고 아이라는 전혀 안 무서워하며 오히려 감동받았어. 이 몸에 관심을 가져줘서 요괴의 힘 덕분에 그들은 저항할 수 있었지만 새로 일족이 정말 강하다는 건 인정해야 해. 모모는 왜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지 물었다. 마귀의 힘을 원한다면 그냥 찾아가서 잡으면 되잖아. 그 말을 듣고 맨의 머리가 환하게 밝아졌다. 외계인들이 기술이 우수하지만 지구를 침공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강력한 요괴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악령이 존재한다고 맨은 믿어. 다시 말해 그들은 우주 침공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영웅 역할을 해. 힘의 균형으로 보아 요괴가 조금 더 강해. 증거는 방금 새로 일족을 이겼잖아. 그래서 그들은 아직 악마를 가진 우리처럼 다른 요괴와 연결되지 않은 약한 목표를 노리는 거야. 그래서 옥한을 공격한 건 완벽한 선택이었어. 아직 미완성된 미끼니까. 갑자기 맨은 자신의 남은 구슬이 그들에게 넘어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가 잡히면 지구는 끝이야. 요괴의 강점과 약점을 알면 외계인들이 총공격할 테니까. 그 분석을 듣고 두 친구도 무서워졌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위급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알몸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야. 이러다 내일 학교 가기 무서울 거야. 아이라는 모모 탓으로 돌리자고 생각했다. 방금 그 방에서 널 강제로 벗겼잖아. 그 말을 듣고 그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악당으로 만들었다. 바로 그때 아이라의 친한 친구 둘이 와서 모모를 의심했다. 옥하는 설명하고 싶었지만 여자친구가 조용히 하니 그냥 넘어갔다. 선생님은 그들이 서로 엎드려 있던 장면을 자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켄은 그 바보가 갑자기 키스하겠다고 해서 밀었는데 넘어졌어 라고 말했다. 내가 한 구석에 있었던 이유는 연습을 하러 간 거야. 내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가 멋지게 되려는 걸 알자. 모모도 웃었어. 책벌레 같지만 의외로 결의가 강하네. 그 노력이 자신을 위한 거라 생각하니 기쁘게 장난쳤고 그 청년은 부끄러워서 가버렸다. 자신이 너무 과했다 생각하고 선생님은 사과했다. 서로를 보던 중 덩치와 미코가 와서 그들을 잡았다. 그들은 수업 중에 어디 갔는지 궁금해하며 나타나자마자 알몸이니 둘이 몰래 만난 줄 알았다. 그 후에 아이라가 디반에 있는지 물었다. 미코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 아이도 같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셋이 함께 논 거거나 두 여자가 한 남자를 두고 경쟁하는 비극일지도 몰라. 듣고 나서 그 커플은 그 분석에 멍해졌다. 이 순간 아이라의 자리에서도 친구들이 물어봤다. 그 아이는 자신의 귀여움으로 모두를 잊게 했고 자신을 믿어주는데 자부심을 느꼈지만 두 친구가 최근 아이라가 모모에게 괴로워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듣고 나서 남자아이들은 화가 나서 그 아이가 아이라의 미모에 시기하는 줄 알았다. 모두가 전에 모모에 대한 거짓 소문을 다시 꺼냈다. 불안해진 선생님은 용기를 내서 모모가 어떤 남자와든 자는 건 거짓이고 그 소문을 자신이 퍼뜨렸다고 고백하며 그 아이와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모두가 충격받았어. 그들의 여신이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밖으로 나가며 그 아이는 울면서 자신을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 모모는 그 후에 나타나서 며칠 동안 함께 지냈으니까 위로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아이라는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은 영리하게 상황을 눈치채고 결국 쫓겨났어. 그들은 라이벌이자 적이니까. 갑자기 권투 선수가 죽을 듯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고 두 친구는 방어 자세를 취했지만 그는 이미 쓰러졌다.
의식 속에서 그는 항상 아들 치키타를 부르며 울었다. 그는 고향을 떠나 악한 일을 하며 돈을 버는 슬픈 과거를 가진 듯했다. 깨어나서 그는 포밴드짓을 받고 지구의 초강력 전사들과 마주했다. 모모는 봐봐, 이게 바로 외계인이잖아 라고 했다. 세이크는 그를 그냥 물고기 삼형제로 생각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했다. 아이라는 그를 어떻게 할지 물었어. 돌봐줬지만 다시 공격할지도 몰라. 그가 반응하자 모모가 막았어. 우리 할머니는 장난 안 친단다. 한 대 맞으면 게임 오버야. 게다가 그 아이는 그를 위해 밥을 만들어줬지만 외계인이 먹을 수 있을지 확신 없어. 그걸 보고 그는 무릎 꿇고 이렇게 세심한 보살핌에 감사했다. 이전에 개처럼 살았으니 감동받았고 다시는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환영 파티가 바로 시작됐어. 그 불쌍한 형은 지구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싹 다 먹어버렸고 세이크 할머니가 한방차기로 보상했다. 그냥 먹으러 온 줄 알아? 켄도 티부보 할머니의 좋아하는 음식을 건드려서 한 방 맞았다. 두 아이도 재미있게 끼어들어 서로 다투며 쟁탈전을 벌였다. 사람들은 음식이 명예라고 하지만 이 집에서는 강한 자가 다 가져가. 그래서 파티가 끝까지 싸움으로 변했다. 그 물고기 삼형제는 아들이 중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했다. 그 애는 매번 설사를 할 때마다 피를 잃어서 매일 수혈을 해야 살 수 있고 아내도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치료하려면 돈이 엄청 필요해. 그래서 그는 용병으로 일하고 있어. 그의 고향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 그곳에는 안정된 직업이 없어. 그래서 목숨을 걸고 외부로 나와 돈을 벌 수밖에. 그의 종족은 강인한 몸을 가졌으니 주로 주먹질 관련 일로 고용돼. 그는 자신을 너무 약해서 아내와 아들을 구할 돈을 못 벌었다고 자책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켄은 감동받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물었다. 내 구슬과 과일을 가져가면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 괜찮으면 이번 생에 결혼 안 하고 줄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모모는 그 말에 반대했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게다가 수혈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야. 한 번 도와도 다음번과 그 다음은 어떻게 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물고기 삼형제가 안정된 직업을 찾는 거야. 오카는 그게 어렵다고 봤어. 가능하다면 이미 했을 테니까. 아이라는 그가 소중한 걸 잃으면 내가 찾아갈게 라고 해서 그 친구를 화나게 했다. 그 형제는 현명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없어. 매는 모모의 말이 맞다고 했어. 제대로 된 직업을 찾아야 해. 이미 너무 많이 받았으니 이제 떠날게. 세이크 할머니는 그를 막았고 그 물고기 삼형제는 그의 피가 너무 시큼해서 라고 말해 손녀를 황당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냄새가 났고 익숙한 거였어. 그래서 할머니는 우유 상자를 꺼내서 그에게 먹여봤고 마시고 나서 그는 그 맛이 자신의 피와 똑같다고 했다. 듣고 나서 새손주는 충격받았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할머니는 설명했어. 그의 피가 우유처럼 될 수 있으니 지금 할 일은 우유를 많이 모아서 그의 아들에게 주게 하는 거야. 이제부터 혈액 부족 걱정 없어. 그 기간에 새로운 직업도 찾아봐. 세이크 할머니는 지인들이 있어서 그 물고기 삼형제에게 소를 하나 줄 수 있을 거래. 이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어서 그는 감동받아 울었다. 다음날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 강력한 권투 선수는 우유가 든 이동 혈액통과 함께 고향 행성으로 떠났다. 그리고 이 은혜는 언젠가 꼭 갚겠다고 약속했다. 우주선을 보니 아이들은 흥분해서 그 외계인 친구에게 작별 인사했다. 이 일 후에도 세이크 할머니는 그를 여전히 물고기 삼형제라고 부르며 외계 생물을 믿지 않았어. 저녁에 새아이는 무릎 꿇고 새교복을 사달라고 빌었어. 전투 후에 옷이 다 찢어졌으니까. 실은 전에 이미 2벌 사줬으니까 설득이 쉽지 않아. 모모는 다음에는 잘 보관하겠다고 약속했어. 아이라는 우리 모두를 위해 사는 게 괜찮은지 물었다. 그 아이는 이런 때 어른 돈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 말에 사요가 안경 쓴 아이와 분홍머리 아이에게는 사주겠다고 했고 손녀는 안 돼. 그 표정이 너무 교활해서. 만약 새교복을 원하면 그들에게 쇼를 보여줘. 모모도 할머니가 좋아하는 역할을 하며 재밌게 웃겼어. 갑자기 방문객이 왔어. 놀랍게도 그건지 그녀의 어린 소꿉친구였어. 그의 엄마가 할머니에게 부탁해서 여기서 지내게 됐어.